저는 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커피를 너무 먹었더니 심장이 맞는 거예요. 원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기엔 원빈 때문에 그런 건데. 원빈이 아직 취한 지 원빈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래도 멋있어. 짜증나. 이거 그럼 나가죠? 아, 그래요? 아니. 원빈이 결혼해서 안 좋아해요. 이거 원래 계속 그 화이트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군. 아 이거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탈탈탈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1부에서 드라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웃고 떠들다가 끝났는데요. 지금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죠. 이제 한국행 시작해볼까요? 자, 중국에서 알던 언니가 한국인 브로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갈 결심을 하시고 그게 언젠가요? 그때가 6월. 6월? 네. 몇 년도인가요? 2008년 6월. 2008년 네. 6월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준비는 전혀 된 게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일단 도망쳐 나오셨고. 나와서 그 조선족 아저씨가 청도에 사시는 아저씨가 딸의 호족을 갖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서 전문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장난할 텐데. 근데 그 호족이 있어서 저는 무사히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 호적을 판 거죠? 아니 딸의 호족을 갖고 왔죠. 딸의 호적은 딸의 이제 호적. 내 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청도에 내려가서 그 집도 이제 민박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있다가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일주일 뒤엔가 한국행에 올랐죠. 당시에 혼자 그럼 다니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당시 그 팀에서 만났어요. 이제 출발을 하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었고 해서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이모는 지금 결혼정보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언니 두 분이랑 같이 해서 중국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죠. 그 한국행 과정에서 네. 가장 기억나는 일은 뭔가요? 전 처참했어요. 왜? 처참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행을 딱 이렇게 떠나는 순간 심장이 그냥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도적이 왜 자기 발에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낮에는 항상 머물고 밤에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계속 걸어야 되고 차 타는 부분도 있고 구간도 있고 했는데 국경에서 국경을 넘을 때 이제 푸삭 소리만 나도 그냥 순간 딱 엎드려가지고 라오스를 넘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베트남. 베트남으로 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심장이 떨리는 거죠. 누가 잡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작은 소리만 나도. 그렇죠. 소리만 나도 이제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브로커들이 빨리빨리 인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조금 착오가 생겨가지고 베트남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비참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세 사람을 밤에 베트남 그 국경에 딱 도착했는데 베트남 그 브로커들이 우리를 딱 받아가지고 세 사람을 갈라놓고 뭘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옷을 싹 벗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훑는 거예요. 돈 있는 줄 알고 돈을 뺏으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고 우리는 잡히면 안 되니까 저항도 못 하는 거예요. 베트남 현지인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부끄럽지만 돈을 꺼내겠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아기를 봐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 떠날 때 너무 감사했던 게 아저씨, 아줌마 다 해서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한 2,000원을 용돈으로 받았어요. 아기들도 봐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본을 모으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모욕하러 가라고 오운을 줘도 갔다 왔다 거짓말하고 이제 그 샤워실에서 때 뺏기고는 그 돈 또 모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달러로 바꿨어요. 부피를 좀 적게 하려고 해서 그 돈을 자궁에 넣었거든요. 비닐에 감싸가지고. 근데
그거 세상에 돈을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정보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 뺏길 수 있으니까 잘 해라. 브래지어 안에 넣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난다. 그래서 몸에다 숨겨야 네, 그래가지고 된다. 그거를 있잖아요. 진짜 작게 말기는 했지만 그거를 정말 부끄러운데 돈을 지키려고 자궁 안에다 넣고 그 구간을 걷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딱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국경에 도착을 했는데 와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데 안 들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돈을 고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캄보디아를 도착을 했죠. 했는데 저는 뭐 이제 제가 중국에서 팔려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조선족 아줌마의 전도로 제가 이제 너무 빨리 돈 보내야 되고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 보니까 제 정신이 아마 온전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옳게 될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교회를 만난 거죠. 그 캄보디아에서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또 그 안에서 또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탈북자들이라는 게 보면 다 신경 쇠약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언제 노출하느냐, 언제 뿜어내느냐의 시간에 따라 이제 다를 뿐이지 진짜 탈북민들만큼 아픈 사연과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애기 울음소리도 커지면 서로 이제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참 잘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캄보디아에서 머물 때 탈북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품도 보내주는 네. 그 교회분들의 봉사를 보고 감동을 하셨다고. 맞아요. 너무 놀랬던 게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누구지? 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머물고 있던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머물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이제 얘기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그때 한 150명이 그 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것들 주문받아서 이제 갖다 주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랬고, 울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럼요.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이름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기도를 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진짜 놀랬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있다가 한국에 오게 3개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리다 보니까 노약자분들한테 순서를 2번인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늦게 출발을 한 거죠. 자, 비행기를 이제 탔어요. 한국에 가잖아요. 첫 비행기셨죠? 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일단 공항을 나가는데요. 네. 어디서 독침 날아올까봐 무서웠어요. 테러 당할까봐. 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머리끼가 확 가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출발할 때 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비행기 탔어요. 탔는데 와인을 주더라고요. 기네스 와인.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고 드셨어요? 여권이라고 해서 나를 주는 거예요. 여권. 대한민국 여권. 초록색. 어머,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면 안 잡아간대요. 독침만 안 맞으면 되겠다. 이 여권만 무조건 잘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그 여권을 그냥 얼마나 소중히 간직을 했었는지. 그리고 비행기 탁 탔는데 태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비행기가 막 뜨잖아. 윙 소리가 나면 애들이 비행기다 하고 나와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막 우리 봐달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렇게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비행기를 탄 거잖아요. 막 근데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행기 꼭대기에서 이렇게 그 창문으로 밑을 내려다보는데 내가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 짱이죠.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에 가겠다. 멀미 안 했어요? 안 했죠. 멀미가 다 참을 수 있었죠 그때는. 그럼요. 멀미가 대수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허강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정말. 비행기 안에서 한국말도 처음은 아니죠. 그냥 이제 진짜로 처음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한국 그 여자들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 예쁜 승무원들. 와가지고 여자가 보기에도 예쁜. 아니야 그 있잖아요. 안내 멘트. 네. 와가지고 사랑하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저렇게 하얗고 말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막 닭살. 지금은 계속 들어왔고 저도 또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활화가 되고 체험화가 돼서 괜찮지만 그때는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말할 거야 하고 혼자서 어쩌고 저쩌고 연습도 해보고 비행기 안에서 근데 시간이 되니까 밥도 주고요. 와인을 주는 거예요. 빨간 거.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피 색깔 같은 걸 주지? 근데 못 먹었어요. 이건 만지지도 못했어요. 먹어보지 못했던 거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파란 물이 나와요? 이게 화장실 쓱 거고 쓱 그리고 이거 이거 누르는 걸 못 찾아가지고 이거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못 누르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내원을 찾아가서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렸어요. 근데 물이 파란 물이 나. 이거 왜 파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내원 좀 놀랬을 거예요. 아니 그거 할 때는 기네스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그 얘기해 주는데 다 외래어고 영어고 뭐 우리가 알아듣습니까? 그 승무원들도 탈북자분들이 타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 해주는데 대부분. 아니 근데 그런 말 안 해줬어요. 그래? 보호를 해도 티 안 나게 했나 봐요. 저희 때는. 그래가지고 체크는 해주거든요. 이렇게 잘해. 그럼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입국하신 게 2008년 12월 18일. 야 밤에. 밤이에요, 저는 저는. 잠을 안 잤어요. 왜냐면 그 보려고. 그러니까 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한 새벽쯤 됐는데 왜 그랬냐면 수많은 이제 탈북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전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삐까 번쩍번쩍. 남아돌죠. 그래가지고 난 그거 보려고 앉았어요. 근데 드디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국 도착. 도착해서 이륙한다고 하나요? 착륙. 착륙. 네. 어머 드디어 왔다. 근데 지금 제가 딱 창문 옆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운데 자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내려다 봤는데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불난 줄 알았어요. 너무 불빛이 하나니까. 아니 그 새벽에 잠들어 앉아서 불 다 켜놓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요 뭐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야 멋있다 하고 지금 드디어 내렸는데 그날은요 제가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네. 대한민국에 왔겠다. 꿈과 희망이 막 부풀다 못해 터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나는 이제 뭐 하고 지금 또 그때가 또 23살. 네. 한창 이제 좀 꿈이 그렇죠. 많은 예. 나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이루고 싶은 게 가수의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그렇게 팔려간 몸은 맞지만 그 장윤정 씨의 첫사랑, 콩깍지 이런 거 딱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장윤정 씨 노래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부르네 나. 그렇게 꿈을 갖고 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역사적인 날. 일단은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교육받아온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신반 맡기는 기쁨 말까 반, 두려움 반. 예, 그렇게 있었는데 공항에 탁 내렸더니 우리 탈북민들은 뽑는 출구가 달라요. 비상게이트. 예, 비상게이트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국정원인지 그때 당시는 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보호하시는 분들이 쭉 나와가지고 줄을 쭉 서서 일단 보이지 않게 버스에 다 탔어요. 쭉 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젠틀하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그래서 나는 여긴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국정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다 멋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공항에서는 화려함도 느끼셨지만 네. 이제는 안전하다는 그 안도감을 느끼셨다. 안 잡혀나간다. 이제 안 잡힌다. 안 잡혀나간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노력하면 한 만큼 돈을 주는 데니까 난 이제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북한에 돈 보내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굶을 것이다. 우리 언니, 오빠 감옥에 안 가도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돈 보내면 그 돈으로 일만 잘하면 될 것이다. 완전 착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진짜 하겠다는 그 꿈과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일기를 쫙 썼어요. 일기 쫙 써놓고 예, 그 안도감과 희망이 같이 이제 마음에 있었던 그 거예요. 마음을 갖고 네. 국정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국정원에서는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잠자기 힘드셨다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3살 네. 돼서 그렇나? 저 피부 지금도 안 좋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화장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자의 화장을 건드지 않게 여자의 하고. 화장은 그저 무죄입니다. 그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뾰루지가 중국에서부터 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뾰루지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만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나온 기수 언니들은 아직도 제 별명이 뽀드라지예요. 북한말로 뽀드라지거든요. 여긴 뾰루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아려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게 여기 와서도 진짜 한 몇 년을 고생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근데 국정원에서 역시 똑같은 거예요. 딱 도착했는데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조사받으러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국정원 도착하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난 너무 놀랐어요. 왜요? 배식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배식구. 판을 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그게 놀라셨어요? 그거에? 예,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배식판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 맞아. 했다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그래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밥은 내가 뜨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면 그 배식 그분께서 이렇게 다 놔주면서 어떤 거 더 줄까요? 이렇게 물어도 봤어요. 근데 그게 한 아주머니가 뭐 저한테 아이고 우리 딸 같은 게 왔네 이러면서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 그때 밥 먹으려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놨는데 울었어요 진짜. 지금도 너무 눈물이 감사해가지고. 진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게 배고픔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눈치가 보여갖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많이 먹고 싶어도 가족끼리 있어도 눈치를 보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더 주고 제가 지금은 좀 웃기는 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고마운 그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국정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뼈드라지가 너무 심하게 나고 막 아리고 아프니까 그러면서도 저는 생활 방식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아프면 누구한테 뭐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 못해요. 그리고 말하라고 해도 못해요. 북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고 미안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말한 적이 없고 필요한 조건을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거의가. 그냥 내래 매기는 대로 한 거지.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야, 너 그 얼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이거 안 돼? 그래서 약도 처방을 받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저를 매일 데리고 가서 소독시키고 그 안에서 국정원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여자는 피부가 예뻐야 된다. 너 이거 얼굴 어떡하냐. 아유 하면서 관리 잘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 수업 끝나고 그 타이밍마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네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감사한 마음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사도 받는데 네. 독방도 힘들게 들어가고 나왔어요? 하잖아요. 저는 좀 독방에 오래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제 탈북 동기가 좀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배고파서 탈북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그거는 맞는데 중국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팔려갔다가 살다가 도망친다든가 아니면 애를 낳았다든가 북송이 된다든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게 브로커를 통해서 딱딱딱딱 팔려가고 남자도 남편들 분도 한국 가 있었고 그걸로 했다고 하고 오기 전에 도망쳤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가 오래 걸리셨어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여자 담당관이셨는데 그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북한에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도 못 갔던 그거를 1년 차이로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봤을 때는 이건데 나는 1년을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 1년 동안 어디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였어요. 비는 거잖아. 솔직히 간첩들이 오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족분들이 그 그렇죠. 당시엔 다 북한에 있었으니까 네.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었잖아요. 네. 항상 그리고 제일 너무 힘든 어린 거. 나이고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그 연사군에 외화벌이 사업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당중앙 산하인데 그러니까 그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보내야 되는데 솔직히 없잖아요. 어디서 돈을 당자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탈북할 때만 해도 국경 쪽에서 나무를 다 베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추세였어요.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이름이 오문혁 사장이에요. 어떻게 아시네요? 이름 나가도 돼요? 얘기했었어요. 어머나 이거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거 한국 온 거죠? 그분이요? 네. 아니 뭔 총살당했대요. 소리예요? 총살당했다니까요. 당사자 맞으세요? 아니 왜요? 이분 이상한데? 나 2006년도에 그니까 그때 된 거예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총살당했어요. 제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 없었잖아요. 혹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되니까 아니, 증명이 근데 됐군요. 그 집이랑 제가 좀 친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나무를 벤 거예요. 구원나무는 곧 수령님 장군님인 거예요. 그건 거기에 총살이잖아요.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이 무슨 말한 구호가 딱 새겨져 있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근데 그거를 베가지고 잘라 먹었는데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중앙당에다 편지를 써서 원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내려왔는데 그 진짜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총알 70발 맞고 연사군에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총살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나 이건 말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 알고 있는 거랑 토 한 자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제가 3일 늦게 나왔어요. 네. 그만 일주일 받았겠네요. 일주일 딱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한 3일이면 다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조사 조금 못 받으시고. 채우고 나온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이제 하나원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하나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하나원 생활은 좀 더 자유로웠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너무 답답했고요. 나는 세상에 사람이 덕방에 갇혀 있는 게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딱 보고 싶으면 창문 딱 봐야 되고 밥이 오면 딱 밥을 이렇게. 근데 어찌 보면 뭐 그거를 제 친구들도 뭐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왜냐면 그것 또한 하나의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룰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의견 없이 거기 다 따랐거든요. 아니, 하나는 딱 넘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네. 일단은 거기 나가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운동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 수 있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좋으셨나 봐요. 눈이 안 그리고 보여요. 있잖아요. 라면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뽀뜨러지 나는데 그 라면을 드셨다고요? 그건 몰랐죠. 맛있어 죽겠는데 언제 태어나 처음 보는 라면인데 라면이 그렇게 맛있으셨어요? 지금 쳐다도 안 봐요.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살찐다 해가지고. 근데 한의원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가정체험이 가장 좋았다고 써주셨는데 가정교육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가정체험을 교회로 나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니까. 그래서 그 자기 원하는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남자 하나원에서는 안 하는 네, 여자 하나원만의 네, 맞아요. 특권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은 안 하세요. 해서요. 아 그래요? 나가서 술 먹고 사고 칠까봐. 정확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자 하나원만의 특권이에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북한 친구들 봉사하고. 아 교회 다니세요? 자, 그 얘기는 끝나고 하고 가정체험 네.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제가 뭐가 제일 좋았냐면 저는 이제 교회 그 하시는 집사님네 집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단은 그 딱 나갔더니 식당을 안 데려가시고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푸짐하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집에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오랫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빨리 저 우상의 동상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탈북민을 가정체험을 받으실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얼른 손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같이 그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보는 음식마다 너무 푸짐하고 왜 그렇게 좋은지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어디를 데려갔냐면 마트를 데려갔어요. 네. 이마트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거 뭐 샀어요. 뭐 그러니까 사셨어요? 일부러 그 집에서 그 이제 집사님 집에서 거기가 대구셨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걸 줘도 되지만 저희를 체험을 시키려고 칫솔이랑 이런 거 우리절로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요 계속 지금 이마트 그날 제가 경비원이 된 거예요. 왜요? 저 누가 아는 척 하나?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이거 1분 안에 상품들이 그냥 쫙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너무 놀랐던 게 막 그냥 바구니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쑥쑥쑥쑥 담아가는 거예요. 저거 도둑놈 어디서 안 나타나? 막 이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뭘 그렇게 쳐다보네요. 그래서 저기 집사님 이거 누가 다 안 훔쳐가요. 그러니까 안 훔쳐간대요. 여기는 그리고 CCTV가 다 있고 그거 딱 들고 나가다 딱 경계선만 넘으면 삑삑삑삑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차가래도 안 훔쳐간대요. 그리고 바닥을 봤는데 바닥이 얼마나 바짝바짝바짝한지 막 여기다 찰떡 굴려 먹어도 되겠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뭐 2층인가 3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어서오세요 이마트입니다. 너무 놀라고 예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했어요 제가. 그 갑자기 동영상 생각나네. 그 이상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아 세상에. 어머 일단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트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또 데려가냐면 현대백화점을 데려갔어요. 옷 사주시겠다고. 백화점 옷을 사주신다고 네. 데려가셨어요? 좋은 분 만나셨네. 전 정말 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한테 사기친 사람 빼고는 나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사기친 사람 빼고 나쁜 사람 못 만나봤다고. 그럼요. 절대로 못 만나봤어요.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이 깊다니까요. 우리. 현대백화점에 가셨어요. 거기 또 갔는데 어머 마트랑 또 다르죠. 세상에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지 하고 이렇게 갔어요. 했더니 그게 공이 이게 있잖아요. 6개. 70에 꽁꽁 공이 5개. 어머 내가 잘못 봤나? 어머 집사님 왜? 어머 이거 무슨 옷이 이렇게 비싸요? 미쳤어요 가자고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고급진 옷들이 있고 이제 그 갔던 데는 중산층들 서민층들이 많이 오는 이마트고 이렇게 해서 사회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에 대한 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옷 비싼 거 사주셨어요. 30만 원짜리. 그 아직도 갖고 있는데. 진짜요? 네. 집사님한테 고맙다 일단 인사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지금은 못 하시고. 그때 이후로 끊겼죠 연락은. 그 여기 영상 체험이니까. 체험이니까. 그러네. 체험이니까 그 연락 그러고. 그때 전화번호를 줬었는데 내가 잊어먹었는지 어쨌는지 참 죄송합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난 일이니까요. 정말 마음에는 근데 담아두고 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놀래가지고요. 집사님 이렇게 감사하셨대요. 이렇게 저- 충격이셨대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고 복음 전파 할렐루야 정말 잘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 연기 하셔야 되는 거 맞네요. 진짜 밝으세요. 아, 저 이렇게 막 웃으면서 네. 좀 진정을 하고. 자, 하나원에서는 그렇게 가정체험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빨리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하나원 딱 나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네. 게 뭐예요? 나와서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힘듦이 어떻게 5일째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5일째. 첫날은 좋았잖아요. 첫날은 네. 그러니까 하나원 딱 나오기 전에 그 대문에 도우미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책 도우미. 네, 그래서 정책 도우미 분을 다 만났는데 야, 그 이제 내가 드디어 자유의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끌고 오셔가지고 짐 다 싣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부천에 집을 받았었는데 그때 집이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춘천에 그 어떤 우리가 집 나오기 전에 머물 수 하나센터. 있는 곳으로 센터. 갔었어요. 가는데 첫날은
경찰 그 담당 보호관님도 거기서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저 궁금해요. 그때 또 울었어요. 또 우셨어요? 야, 눈물이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지 저는요. 그리고 그 딱 주민등록증 그 임시 걸 봤거든요. 임시. 그러니까 주민등록 하면 바로 안 나오고 임시 그게 있어요. 거주지로 해가지고 줄 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임시 그걸 딱 받았는데 야,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젠 남의 호적이 아닌 네. 나의 것이잖아요. 나의 것이고 이제 내 집도 받고 정말 내가 이제는 뭐 잡혀나갈 걱정 없고 배고를 걱정 없고 노력만 하면 노력하는 대로 달려오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정말 잘 살면 되겠다. 예. 그래서 첫날은 정말 좋았고 또 일 다 보고 끝나고 또 도우미 분이 맛있는 또 밥을 사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뭘 사주셨길래 또 입맛? 불고기를 사주셨는데요. 너무 달아가지고 뭐 다행히 그냥 보리밥 이런 건 안 사셔서 다행이네요. 냉면을 시켜갖고 거기다 간장 부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장. 대한민국 우리 한국 음식이 좀 달잖아요. 달아요.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셨군요. 제일 힘든 게 그 설탕 단맛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오히려 그 맛이 아니면 이상해서 안 먹어요. 하나원에서 3일 만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참 제가 저 브로커 비용을 500만 원 주기로 하고 왔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 이제 선부, 그러니까 중국에서 500이면 진짜 많이 준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때 180에 온 사람도 있고 200에. 교회를 통해서 그냥 온 사람도 있는 지금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가 더 헌금 줘가지고 군대 그래서 제가 브로커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500만 원 이거 너무한 것 같다고. 한국에 오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내 주위에 아무리 너무 눈을 안 씻고 맞다. 찾아봐도 그치. 아무리 내가 눈을 깨끗이 씻고 찾아봐도 500만 원으로 온 사람이 없다. 난 못 드리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이 어느 브로커예요 이거?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겠다고 했죠. 그때는 너무 감사하니까 한국에 가면 정착금 받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쵸. 한국에 오게 해준다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근데 사람이 또 역시 아니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맛있어요. 그분이 350 내래요. 그래서 350 내가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요 저 그렇게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300을 내래요. 그래서 300도 너무 많은데요. 200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요. 막 그때 펄펄 뛰더라고요. 결국 얼마 그래서 300만 원 줬어요. 근데 우리 하나원 나올 때 딱 300만 원을 줘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집보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300은 3개월에 한 번씩 분할금으로 지급을 맞아요. 해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브로커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300만 원 줬어요. 일전도 없는 거예요. 빵원으로 시작하신 아니. 거네요? 아니 일전도 없진 않았어요. 경력금이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조사 때 뭐 잘했다고 해서 20만 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제 하나 나와서 그러니까 300을 브로커 주고 20만 원 있던 데서 뭐뭐뭐 쓰고 딱 5만 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섭더라고요. 엄마 그 다음에 내 꿈과 희망이 어디로 갔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웠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돈이 그래서 없으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일자리 주세요. 근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 그 도우미 분이 연락을 했는데 또 여기 있구나. 그 제 또래 아가씨가 고깃집에서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못 나오게 돼서 급하게 사람 구한대. 그래서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가는데 그 집이 지금도 강원도 춘천 시청 옆에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어머 저 연락하고 지내요. 10년이 네.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네. 제 방송 보고 전화도 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요. 막 하루 알바를 48,000원인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돈을 쫙 세봤어요. 10,000원짜리 4장에 1,000원짜리 8장. 부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교통비 왔다 갔다 3,000원 빼고 밥은 거기서 먹고 나머지 45,000원은 그냥 맨날 통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써. 너무 좋아갖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30분 일찍 가가지고 그 은행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서 10시까지 출근이거든요. 거기 딱 가가지고는 통장 딱 넣고 딱 해서 야 오늘 48,000원 아 내일이면 9만원 모레 뭐 13만 5천원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딱 한 돈 거예요. 버는 행복에. 뭐 근데 어느 날 첫날에 갔을 땐 기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눌렀는데 입금을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 어딘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게 그때는 교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전으로 오면 또 다르죠. 도우미 분이 어머 지금 뭐 도와드릴까 해서 아니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 말을 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그냥 그분의 도움을 받고 기계가 말을 하는구나 이제 알았죠. 알고 보름을 연달아 가가지고 돈을 했는데 야 돈이 역시 불어나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갖고 20일 하니까 이게 10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딱 20일 딱 지나니까 생계비 딱 통장에 찍히고 또 통장 정리 딱 해보니까 100에서 150, 200, 300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분할금 들어오지. 그 돈 모으는 재미가 너무 좋아갖고 정말 안 썼어요. 아껴가지고. 근데 고깃집에서 처음 일하면 이 말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거에 영어가.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 또 말해 뭐예요. 역시 탈탈탈이네요. 힘들다는 분이 많았거든요. 손님이 와가지고 처음처럼요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뒤 예 말 없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인 것처럼 했어요? 처음처럼 상 다시 차리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어벙. 네. 그거 들고 가가지고 다 걷으니까 쟁반. 우리 사장님이 은정아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래서 지금 처음처럼 다시 차려달라는데요. 그냥 나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 아가씨가 북한에서 와가지고요.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날 아주 알고 봤더니 소주를 처음처럼을 갖다 달래요. 네. 화장실가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네. 지금도 울 것 같아요. 소주가 잘못했네. 왜 처음처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주면 소주라고 할 그치. 것이지. 소주가 잘못했네.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이 그래요. 그때 무슨 북한과 남한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네. 저한테 딱 오더니 누구 응원하냐? 넌 누구 응원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고 저 선수들도 지게 되면 처벌이 있겠고 해서 그냥 둘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런 질문 들을 때 난감하시겠어요. 아유, 그렇게 정착 초기에 고깃집에서 일하시면서 통장에 돈 쌓이는 게 즐거우셨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에 혼자 오셨잖아요. 네. 가족이 생각에. 아까 제일 힘들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미안해 들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겪는 게 외로움이에요. 경제적인 건 나중이에요. 외로움과 정착과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부천에, 그러니까 그렇게 춘천에 있다가 너무 좋아갖고 한 달 만에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 한 좀 더 있었어요. 이따가 여기 부천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집 받은 곳. 제 집을 딱 받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11평짜리 아파트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날 저녁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차려놓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기도 항상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게 식사 기도였어요. 근데 하는데 눈물이 확 나오면서 이게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빈집에. 그래갖고 엉엉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춘천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전화로 울면서 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춘천에선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부천에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알바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 경쟁 시장에서 살아 못 봐가지고 직업에 대한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만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다면 몸으로 때우는 건데 역시 식당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선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사투리가 그쵸. 그래서 아니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하니까 확 끊어버렸어요. 전화기를.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울었어요 또. 참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 다음에 또 몰랐어요. 무슨 월급을 뭐 몇백만 원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술 잘 마셔요? 또 이러는. 근데 그게 나는 그게 바라고 써가지고 술집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는 무슨 음식이 있나 보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술 저 못 먹는데요 하니까 너 뭐 저손적이네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끊고 형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형사님이 거기가 술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놀라의 경험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같이 나온 오빠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오빠가 전화가 와가지고 은정아 여기 모임에 참가하면 교통비 3만 원 준다는데 올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어떤 모임이었나요?
그게 이제 우리 북한 전략 센터에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며 이제 자유와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익한 자리였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너무 감사한 게 거기에 계시는 박사님께서 아 은정 씨 여기 와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좀 배워보세요. 월급은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간 거예요.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인턴으로 거기서 조금 있다가 항장엽 선생님 그 북한민주화위원회를 강남 학동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따라 나갔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탈북인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연히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 북한에서 온 거저 여성 동무들이 거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거저 어머나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하고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또 가수의 꿈이 막 다시 살아나왔군요. 자고 있던 그 이제 용이 일어난 거죠. 네. 이제 전화를 용이 했더니 일어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와서 면접을 보래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케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평양민속으로 옮겨가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평양민속 예술단. 예. 그래서 거기서 예술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돈을 모아서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데려오신 거예요. 대단하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부모님 형제 4년이요. 4년 동안? 네. 그러니까 4명을 다 데려온 거예요? 9, 10, 11, 10인데 네. 그게 거의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돈 다 그때는 있잖아요. 제가 전화비가 3만 원이었고요. 관리비가 8만 원에 그 월세까지 하면 10만 원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뭐 화장품 뭐 조금 사게 되면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그때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를 알아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쇼핑할 일이 있어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또는 아는 언니가 주면은 그 옷으로 다 입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받은 옷 지금도 입어요. 집에서. 그 새로 옷을 안 잠옷으로도 사고요?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야 진짜 돈 모으는 재미도 너무 좋았고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내 목표는 가족을 빨리 데려오고 돈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네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돈이 얼추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너무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이제 예술단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쉬는 날은 이제 가서 알바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취업 장려금이 나와요. 3년 동안.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2012년도 되니까 한 4천만 원 조금 넘게 통장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모았는데 4천만 원? 4년 동안. 진짜 한 푼도 안 썼군요. 안 썼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 전에 2009년도에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과 네, 연락이 있었어요?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와 엄마를 만났어요. 제가 통화로. 그래서 전화상으로? 엄마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는데 우리 엄마가 은정아, 난 너 보고 싶으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은정아 소리 질렀대요.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막내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거의 폐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잘 먹고 일단 배고픔 면하고 내가 또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뽑아올 생각이었으니까. 현녀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통화하자. 돈을 줄 테니까 그 브로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중국 돈으로 얼마를 10,000원을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수수료까지 해서 내가 드릴게요. 딱 약속을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다음날 전화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열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나요? 아버지 엄마가 통화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 몇 년도에? 2009년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집 주소를 알려준 그 도청이 해산시 더보이비에 감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하러 내려오기 전부터 감시를 하고 있다가 그냥 모르잖아요. 바로 잡았군요. 그러니까 거의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이다. 네, 언니 오빠는 장사길 떠났는데 행방불명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죄책감에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그게 본인이 몇 살 때였어요? 25이죠. 네. 25살 네. 겪기엔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죠.
24살인가 5인가 그렇게 되나? 23살에 내가 탈북을 해서 24살이죠. 24살. 예, 2009년도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가 우울증에 걸려갖고 내가 이제 더는 살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 오는 거 다 안 받고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인터넷 다 검색을 해봤더니 수면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혼자니까 연락이 안 되고 빨리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 없으면 죽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그 약국에 갔는데 그거 많이 안 줘요. 수면 유도제를 딱 하나씩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당시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6군데 돌아다니면서 알약을 이만큼 모아갖고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에 아는 언니가 전화가 와서 고기 구워 먹자고 너무 해맑은 소리로. 난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바보처럼 뭐 너 언니 보러 안 오면 다시 너 언니가 안 볼 거야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면제 다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그 뺨 맞고 각서 쓰고 다시는 자살 안 하겠습니다. 언니한테도 얘기했구나. 각서 쓰고 그렇게 하고 그 언니가 저를 20일 동안 관리를 해줬어요. 딴 마음 먹을까봐. 그래서 여러분 훌륭 부정한 네, 누군가의 사소한 전화 한마디와 관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탈북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나 좀 진짜 공익광고 나온 줄 알았어.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언제 다시 연락을 받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돈을 더 못 쓰겠더라고요. 모았는데 자꾸 2012년 새해가 되오니까 자꾸 연락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했어요. 그냥 너 우리 집에 연락 좀 해서 취해주면 내가 브로커비용 2배 줄게 하니까 우리 엄마를 얼른 데려왔습니다. 세상에. 누구 장난친 거네요? 그 장난이 아니라 그때 일이 안 되려니까 브로커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올라도 안 가고 갔다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 고문받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는 들은 거예요. 가지도 않고 죽었다고 하고 돈만 받아먹은 거예요. 30만 원씩이나 그것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진짜 못된 놈들이. 야, 그래가지고 엄마 2배 준다니까 데려왔어요. 60만 원 주고 엄마랑 통화했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것도 없고 전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잡혀서 올라간 건 맞는데 그때 당시 제가 탈북할 때 편지를 써놨어요. 아버지 엄마 내가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사상이 그랬거든요. 정말 탈북할 때 내가 돈만 벌어갖고 와서 우리 먹을 것 좀 먹고 빚도 갚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이었으니까. 하고 저는 그때 일 잘했거든요. 전 무직 안 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가서 자수하고 예전처럼 일 잘하겠다. 그 내용이 살린 거예요. 장군님이 싫어서 간 게 아니라는 그 문구가 살린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탈북민들 지혜를 갖고 탈북하세요. 꼭 남기시고. 탈북하시기 전에는 꼭 장군님이 김정은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탈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급 앉아서 가는 거니까 배급 꼭 주시라고. 배급이 없어가지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오세요. 지금 그래야 남아있는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2012년에 3년 만에 어머니랑 연락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건인 거예요. 부모님을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나 이제 와야 되겠다. 빨리 떠날 준비하세요. 우리 언니가 중국으로 나 찾겠다고 일주일 전에 갔는데 갔대요. 탈북한 건 몰라. 전화번호를 줘서 연락을 딱 해봤더니 우리 언니가 그 중국 전화번호? 네. 중국 돈 5만 원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에 시골에 팔려고 한 거예요. 그 나보고 그 1,000만 원을 내놓으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800에 하자. 밀당을 계속 일주일 동안 하다가 400만 원을 먼저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30만 원 그 우리 언니 데리러 가는 경비를 내가 대고 우리 언니랑 통화하고 400만 원 주고 우리 언니를 내가 원하는 브로커한테 넘어갔을 때 또 400 주고 해가지고 언니를 그냥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언니를 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지금 저한테 옷을 엄청 사주고 있어요. 제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800만 원을? 브로커 비용 안 받았거든요. 왜냐? 그거 어떻게 받아요? 내 언니인데. 그 언니가 듣고 있으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가 앞으로 뭐 다시는 옷 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현금 결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안 쓰고 모아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언니가 진짜 좋은 옷들만
한 달이 멀다 하게 사줘요. 지도 애가 둘이나 돼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를 샀어요. 사서 한국행 태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 4명 중에 이제 언니 됐어요. 언니 됐어요. 세 사람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버지 빨리 탈북할 준비하세요. 우리 아버지 누려 터진 평안남도 말로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하셨어요? 또? 운정아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에 욕독은 내지 말라.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져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중국 내가 진짜- 중국 관광오라고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달러를 한 배랑 줄 테니까 중국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가문 갈게요 넘어왔어요. 또 가면 갈게. 그렇게 하고 내가 20일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김정일이 개새끼 이러면서 왔어요. 중국에서 근데 오니까 그게- 이제 그게- 북한을 알게 되는 그게 거죠. 사람이 세뇌 교육을 60년을 어찌 보면 속아서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55년을 속아서 한 건데 아버지가 20일 만에? 딱 10분 만에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한국 뉴스를 보는데 전철이 11분이 지연이 돼가지고 나와서 사과를 하더래요. 아니 좀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러면서 아니 저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그러더래요. 그 주인집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나도 저런 나라 남네 가겠다. 우리 은정이가 간 이유가 있네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고 술을 드시고 자기가 속아 산 세월에 할아버지의 그 아픔에 너무 속상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커서 이만갑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모르고 나가서 또 떠들어댔더니 거기 남아있는 이모고 고모고 다 죽여버리겠다. 진짜로 그렇게 네, 북한에서 전화 이거 왔어요?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만갑 하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서 지금 이렇게 대나 TV 그런 얘기. 8년 만에 거기서 이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몇 년도에 그런 그 전화 협박 전화 왔어 그러면? 13년. 얼마 안 됐네요. 아, 5년 전. 5년 됐죠. 전이네. 네. 그때는- 그렇게 돼가지고 뭐 자, 이제 아버지 뽑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데려오셨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하나원에서 진짜 이제 극적인 상봉을 딱 하는데 아버지랑. 아버지하고 엄마가 저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치. 이빨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 주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딱 봤는데 부모님은 알아보겠더라고요. 오빠는 너무 성장해서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빠도 부모님이랑 같이 온 왔죠. 거예요? 아버지, 엄마, 오빠가 같이 오고. 대단하다. 오빠는 결혼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예쁜 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가서 절했어요. 바닥에서. 너무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은정아, 배걸치 않는 땅에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국정원에서 이미 그 배고프지 않은 그걸 느낀 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열심히 일해서 네 돈 갖고 잘 살 테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얘기하시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근데 그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 가족이 5명이 다 모인 게 4년 만에? 네, 그렇게 4년 된 만에? 거예요. 거의 4년 만에. 그때까지 정말 고생 네, 많으셨겠네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 주머니는 탈탈탈 다 털렸습니다. 2013년에 다 만난 건 제외하신 거네요? 네, 지금. 아니 2012년 12월에 12월. 네, 12월에 다 만난 거죠. 한국까지 오는 게 거의 1년 걸렸으니까. 거의 뭐 집안의 영웅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산밖에 없는 데서 대한민국의 것도 서울 아래 그저 집안에 개혁을 했습니다. 막내가 길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언니 오빠 언니가 얘가 둘이고 오빠가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김영임 씨의 트로트를 정말 좋아해요. 탁 틀어놓고 꽃 배달하고 계세요. 1톤짜리. 아 그래요? 네. 오. 와, 형부도 이제 배달을 하고 있고 다 어머니- 북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우리는. 다치신 거는? 아 우리 엄마는요. 근데 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뭐야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뭐야 희귀병 또 뭐야? 희귀병 그 아시죠? 그 대학생 사건. 그래서 그게 뭐냐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서 모세혈관이 잔 혈관이 퍼져나가면서 찌르는 이게 그게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 되고 그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고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울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엄마가 양쪽 뇌가 다 망가진 상태인데도
아무 문제 없이 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너무 예쁘시고 살도 많이 쪄서 다이어트 약 사달라고 그러지. 지금 그 건강은 지금 많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많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민우 씨 청소 사업에 알바도 가고 그러세요. 와, 그러면 이 허리 다치신 것도 완전히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무리하면 힘들긴 한데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이 그냥 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까운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엄마도 쉬는 날이 거의 없이 매일 일도 가시고 아버지는 매일 이제 일 가시고 다 각자 자기 일 하고 저는 이제 직업이 가수 겸 MC 사회를 보는데 이게 직업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수입이. 그래서 쉬는 날은 이제 맛집이나 동네 식당에 알바를 가요. 가서 뭐 하루 일하면 9만 원인데 땅 파보세요. 1,000원 나와요. 지금 완전 똑 소리 나는. 그래가지고 점점 확 뜨네요. 그 네. 돈 받아갖고 와서 얼마나 좋아요. 딱 감사기도 하고 11조 딱 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11조 떼요. 그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저도 11조 못 떼는데. 지금 그래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집은 정말 다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주일 예배 다 같이 일요일 날 만나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와,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현재 활동에 지금 예술단 일하고 계신데 그 예술단 얘기 전 좀 더 듣고 싶어요. 가장 기억나는 공연 있을까요? 실향민들 앞에서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공연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너무 좋은 게 일단은 그래서 북한에서 목이 터져라 장군님을 외쳐도 돈 안 줬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돈을 줘요. 돈을 탁 넣으려고 어떨 때 봉투에 탁 이렇게 넣어서 주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자본주의가 일단은. 좋죠. 그럼요. 네. 자유민주주의 북한 이런 거예요. 자유 만세! 민주국가 만세! 그래서 기억나는 공연은 그 실향민 어르신들 신양민 어르신님한테 공연했던 거요? 갔어요. 네. 가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할아버지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만 보면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진짜 손을 꼭꼭 잡아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빨리 통일이 되어서 자기도 고향이 평안남도인데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길 안내 좀 네가 해라. 같이 좀 언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내 사명감을 바꿨죠. 어떤 거? 통일을 위해서 노래하자. 네. 그래서 지금 돈도 좋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돈도 벌고 통일을 위해서 마음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와 멋있네요. 지금 2008년에 오셔서 이제는 정착 10년 차의 대선배가 되셨어요. 어느덧. 그러네, 선배네요. 네. 미래에 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는 그게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네. 근데 나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탈북민들이 다 성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성공해서 직위도 가지고 아직까지 편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해서 진짜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와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해서 사회에 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을 해서 저 북한 사람들을 개조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이 탈북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에 가서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성공해서 와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딱 갖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호감을 갖고 알아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탈북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도 남아있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자그마한 통일 카페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커피에 대한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이제 수다 떠는 걸 좋아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자들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꾸며놓고 커피에 대한 것도 좀 이제 맛을 알게 하고 쉼터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쁜 옷. 북한에서 아무리 사람이 잘 살든 굶든 갖추고 입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깔려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통일되면 저 북한의 내 고향 맹산에 그것도 딱 정치범 수용소 밑에다. 왜냐? 통일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관광이 엄청날 거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까지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거기서 그래서 뭘 하고 돈도 싶으세요? 카페와 옷가게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해서 통일 카페.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어려운 우리 친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어르신분들에게 밥도 사드리고 그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엄마 다 데려오고 아주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좀 많이 풀어주시라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평양민속예술단 아니 여기서 평양미술예술단 나가면 안 됩니다. 저 안 돼요? 개인을 불러줘야 돼요. 아, 네. 아. 강은정.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은정. 배나팀을 통해 가지고 네, 주로 노래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나름 북한식으로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좀 찾아주시라고요. 알아서 홍보를 잘 해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돈을 또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MC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첨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 마음 건강, 예. 정신 건강, 예. 그리고 육체 건강. 마음 무조건 건강. 하라. 대한민국에 처음에 딱 오면 네.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들이요?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어떤 유혹?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직장이나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그 결과는 절대 힘들게 어렵게 가져온 결과는 함부로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거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세요. 물론 잘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잘해주면 서로 마음이 이렇게 벽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금전거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다단계 거기 미안해서 들어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명의 다 해봤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경험담인가요? 경험담. 그럼요. 아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꼭 굳이 경험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실질적인 조언을 어찌 보면 해주시네요. 10년 차 선배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부딪혀보지 못했던 삶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셔오느라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 보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법치국가를 몰라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삑 했는데 벌금도 갚아줬고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의 이게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법치에 대한 그거를 알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진짜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간다는 게. 완전 새로운 곳이. 법을 알아야 되니까 대부분 네. 무슨 뭐. 그래서 좀 공부도 못하고 이래저래 좀 돈을 좀 많이 쫓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이제부터 좀 공부를 좀 하려고요. 공부도 하고 카페 할 거니까 행사 좀 많이 불러주시라요. 연락처는 베나TV로 하시면 됩니다. 이승전 행사.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탈탈탈에서 또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네.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과 달랐던 부분. 사실 중국으로 탈북하실 때만 해도 네. 사상이 아직 박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와서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도요.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알지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북한식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상 관계로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역사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 한국사도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물론 드라마가 많이 개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왜곡이 돼서 나오는 사국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20-30년 전의 사국을 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용의 눈물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딱 본 결과 두 체제를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는요 자본가, 지주는 다 적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식당 일을 하면서 4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일을 해보니까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부자들이 돈을 함부로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함부로 안 쓰겠어요? 돈 벌기가 힘드니까 함부로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먹고 살고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돈이 많으면 악착한 착취 노동 계급 이런 걸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내가 번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금수저와 흙수저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금수저는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뛰어다니는 그것도 나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과 미리 그 조상들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대가를 후대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잘 사는 집 자식들이 뭐 범죄를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게 막 뉴스화가 되고 이래서 좀 그 잘 사는 사람이 중어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 문제고 금수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내 가족이 쌓아온 그 업적 때문에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흙수저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흙수저면 북한에서 돌격대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요.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예. 북한의 저 많은 청년들,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예. 통일은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사회의 경쟁, 대한민국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고단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내시라는 마지막에 되게 철학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남북한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탈탈탈 털어주셨는데요. 출연 소감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어떠세요? 네. 나오고 싶던 탈탈탈에 나오시니. 네, 정민우 씨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행사 주시기로 한 거 꼭 연락 주세요. 방송 보시고 소감 주시고요. 네. 일단은요, 여기 좋은데 소개시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과거의 삶이 저에겐 너무 아파서 오늘은 참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픔을 즐거움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나 TV가 탈북민들의 그 숨어있는 구석구석의 경험담과 애로사항과 사각지대를 다 탈탈 찾아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탈북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방영을 해서 남과 북의 사람 통일을 이루어주는 배나TV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와. 마무리 멘트 해주셨는데요? 저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처음이시라. 그리고 당시 느끼는 건데 남자분보다 확실히 여자분하고 하기가 되게 편하네요. 그때까지 남자만 하고 남자 게스트만 모시고 했는데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잘하신 거. 어머야,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마음 아픈 고생,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얘기를 또 너무나 유쾌하게 네. 밝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이 출연 소감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탈탈탈 MC로서, 그리고 제가 배나TV 배나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꼭 마음에 새기고, 네. 탈북민들의 사각지대 또 애로사항을 네. 알리고 남북한 사람 통일을 이루는데 제가 더 사명감 갖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도 네.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마이크 떼드릴게요. 어머, 나 지금 갈게요. 나 미안해. 아니야. 명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인사 못하고 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서 넘어지겠다. 네. 미쳤어, 정말.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얼른 가세요, 얼른 가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